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기본 개념까지 공부를 다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정리를 한번 해보면 같은 것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래? 그러면 자 생각합시다. 순열 문제니까 n개가 있습니다. n개가 있는데 이 중에 자 똑같이 생긴 게 p개, q개, r개가 똑같이 생겼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녀석이 P개, B라는 녀석이 Q개, C라는 녀석이 R개가 있다. 이걸 다 합치니까 N개였다. 이거를 갖다 내가 나열 한 줄로 배열할 거야. 그러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느냐? 모두 다 달랐다면 요것이 N 팩토리알 만큼 생기고 그 중에 이제 P개가 똑같은 게 있으니까 그것과 비교해서 자 P 팩토리알로 나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Q 팩토리알, R 팩토리알 같은 게 있으면 있는 만큼 개수로 나눠라. 자, 이것이 같은 게 P개, Q개, R개 있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순열의 가지수였습니다. 자, 이 공식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응용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는데, 자, 예제 문제 6-1번 요 녀석부터 한번 차례차례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도로가 나 있는 지역이 있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데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느냐. 자, 요거 최단 거리 문제입니다. 자, 최단 거리 문제. 최단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단은 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밭전자 모양을 제가 한번 만들어 놓고 여기가 이제 A 지점, 여기가 B 지점이다. 자,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데 최단 경로,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2번, 위로 2번 올라가면 B까지 가겠죠.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다 세면 되죠. 하나씩 세면 됩니다. 근데 이게 칸수가 많아져 버리면 그때는 이제 또 일일이 세기가 좀 힘들어질 것이고, 그럼 얘를 세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자, 이걸 한번 연구를 해보는데 최단거리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동 방향이 이것은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몇 번 움직여라 그러면 2번 움직여라. 그 다음에 위쪽으로 역시 2번 움직여라. 그러면 도착할 것이다. 위로 가는 것과 옆으로 가는 것은 내가 자, 이 갈래길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뭐가 생겨? 그러면 경우의 수라는 게 생긴다 그랬죠. 항상 선택 그리고 배열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테마를 놓고 우리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골라야 할 때 경우의 수가 생기고 가지고 있는 것을 순서를 정할 때 경우의 수가 생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요 순서를 정하는 문제가 되겠죠. 이것이 순열 문제입니다. 그럼 제가요, 만약에 순서를 정할 때, 자, 오른쪽으로 2번 먼저 가고, 자, 위쪽으로 그 다음 올라가 봐. 이렇게 이제 정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자, 시킨 대로 가자 이거지요? 이렇게 갑니다. 가고, 그 다음, 이거 뭐야 이거? 목이 날라다니네. 자, 여기 오른쪽으로 2번 가고, 시킨 대로 가자면 이렇게 해서 요 경로가 만들어져요. 요 경로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요렇게 화살을 배열하니까 요거에 대응하는 경로가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이 순서를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요 순서. 내가 이거를 갖다가 말이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배열을 했다. 그럼 이거대로 한번 이동을 해보자는 거지요. 자, 이동해봐. 그럼 자, 이렇게 이 또 다른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둘 다 분명히 4번 만에 도착했기 때문에 최단 경로 맞아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내가 이래저래 순서를 막 바꿔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화살 2개와 위로 올라가는 화살 2개를 갖다가 내가 순서를 바꿔봐요. 그럼 순열의 수죠. 순열의 수. 이 순열의 수만큼 뭐가 생깁니까? 그러면 최단 경로의 수가 생긴다.
이게 같다는 거죠. 일일이 그림을 그려서 찾는 게 아니라 이 화살을 내가 어떤 순서로 배열할 수 있느냐, 그 가지수를 세게 되면 최단 경로의 수만큼 생기지 않겠느냐, 그죠? 요게 노란 거고 요게 파란 거니까 뭐 다른 거 해보면 다 금방 나올 겁니다. 그게 몇 가지냐? 자, 4개를 갖다 한 줄로 배열합니다. 4팩토리알. 그런데 같은 게 몇 개가 있어요? 2개? 요도 2개 있네, 그지? 2개 나누기 2팩토리알, 2팩토리알. 이렇게 하니까 24 나누기 4 해가지고 답이 6이다. 6가지 경우의 수가 있네요.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최단 경로의 수를 카운팅하는 방법이 아주 심플하게 정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6-1번 문제를 보게 되면 가로 칸수가 5칸이에요. 세로 칸수가 3칸입니다. 문제 뻔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 문제에서 이렇게 가로가 5칸, 세로가 3칸. 이런 구조에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잖아요. 여기까지 가는 경로의 수는 바로 기계적으로 나와줘야죠. 이제 뭐예요? 오른쪽 화살 5개, 위로 올라가는 화살 3개. 오른쪽으로 가는 거 5개, 위로 올라가는 거 3개. 합쳐서 8개. 그러니까 최단 경로의 수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 그러면 8개를 한 줄로 배열했을 때 생기는 경우의 수인데, 그런데 그 중에 같은 게 5개 있어 5팩으로 나눠주고, 같은 게 3개 있어 3팩으로 나눠줘라. 8팩토리알 나누기 5팩토리알, 3팩토리알. 자, 8팩토리알, 5팩토리알 요거는 5팩토리알 다 겹쳐버렸죠. 약분해버리면 8 곱하기 7 곱하기 6이 3팩토리알. 요 약분해버리면 7, 8 답이 56. 그래서 경로의 수가, 최단 경로의 수가 56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제 6-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6-2번 문제를 보면 A라고 하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함수가 몇 개냐, 그 다음에 치역이 B인 함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묻고 있다 이거죠. 자, A라고 하는 집합은 1, 2, 3, 4, 5 총 5개짜리고요. B라는 집합은 1, 2, 3, 4 이렇게 4개입니다. 그런데 A에서 B로 가는 함수의 개수는 뻔하죠. 우리가 이제 그 함수의 개수 공부할 때, 순열 공부할 때 조금 해봤는데 그냥 함수의 개수는 중복 순열 개수만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수의 개수를 세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1, 2, 3, 4, 5 얘도 1, 2, 3, 4 1, 2, 3, 4 그럼 1이 누구로 대응할 수 있는가? 이 가지수를 이제 선택하는 거죠. 누구냐? 몇 가지냐? 4가지. 2는 누구로 대응될 수 있냐? 그럼 요 녀석과 요 녀석은 뭐 같은 수가 대응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죠. 지금은 그냥 함수면 같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그렇게 되는 거니까 4가지. 자, 여기도 3이 누구로 대응될 수 있어? 역시 4가지. 이 함수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요 네모칸 5개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갖다가 채우는 수열의 수입니다. 여기를 갖다 우리가 B의 원소로 여기를 채워나가요. 그러니까 B의 원소 중에서 5개를 선택하죠. 그리고요, 내가 선택한 놈을 자 순서를 막 바꿔봐. 그럼 다른 함수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 여가 2 바꿔서 여가 2, 3 완전히 다른 함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선택 그리고 뭐까지 해줘야 돼? 배열, 나열까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의 원소 중에서 5개를 선택해서 나열한 수열의 수만큼 이거만큼 함수의 개수가 생기는데 이 선택할 때 자, 중복이 허락되느냐 되지 않느냐. 일반적인 함수면 중복이 허락이 된다 이거죠. 그럼 중복 수열의 수가 된다. 그러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해서 4를 5번 곱하니까 이게 경우의 수가 4개 중에서 몇 번을 고릅니까? 5번을 고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4의 5, 4. 이게 이제 그냥 순열입니다. 그냥 중복 순열입니다. 함수의 개수, 그냥 함수의 개수. 그 다음에 이제 1대1 함수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주어진다면 여기에 쓴 숫자를 다시는 못 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없다 이렇게 되죠. 지금 이제 개수가 사실은 이쪽이 더 적기 때문에 1대1 함수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4개고 얘가 5개가 된다 그러면 5, 4, 3, 2 뭐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 너 함수의 개수는 몇 개니? 4의 5제곱까지. 이게 첫 번째 문제 답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실제로 묻고 싶은 건데요. 두 번째 문제는 치역이 비인 함수. 자,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이 B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공역이에요, 공역. 얘가 공역. 자, 얘가 뭐라 이게? 얘가 정의역. 그 다음에 얘가 대응되는 함수 값들의 모임을 치역. 그런데 치역과 공역이 지금 뭐하냐 그러면 같다 그럽니다. 원래는 치역은 B 안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이죠. 같을 수는 있어요. 같을 수는 있는데 치역은 일단 B보다는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 같다. 그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냐?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때 1, 2, 3, 4를 무조건 한 번씩은 다 써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쓰든지 간에. 근데 분명히 뭐예요? 하나 남지. 그 하나 남는 걸 뭐로 채울 거냐? 응? 그 하나 남는 거를 1 한 번 무조건 어딘가는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합시다. 자, 무조건 얘를 갖다 다 쓸 거야. 그럼 일단 4칸은 채워질 거야. 그럼 나머지 한 칸은. 그리고 그걸 내가 이제 순서를 뒤죽박죽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자, 빈칸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얘는 치역이 지금, 치역이 공역과 똑같은데 4개의 원소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4개는 다 쓸 거다. 하나 남은 것. 남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렇게 합니다. 경우를 따지자면 이 녀석을 2번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녀석을 2번 사용할 수도 있다. 자, 무조건 한 번씩 쓰고 나머지가 하나 남은 거니까, 빈칸 하나 남은 거니까 이것을 내가 1로 채울 수도 있고 2로 채울 수도 있다. 만약에 1로 채운다면 1이 여긴가 어딘가에 하나 더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럼 똑같은 숫자가 2개가 생기게 되겠죠. 2를 한 번 더 쓸 거야 라고 내가 결정을 한다면 이 중간에 2가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생기니까 이번엔 2가 2개가 되겠죠. 어쨌거나 똑같은 숫자가 몇 개가 생겼느냐 하면 2개가 생기고 나머지 3개는 다른 숫자가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공역과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딱 몇 개 차이 그러면 하나 차이. 하나 차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하나의 원소만 한 번 더 사용을 해주면 5칸을 다 채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치역 이퀄 공역이 되는 그런 함수의 개수를 내가 정해보자. 첫 번째 단계. 자, 2번 사용할 수를 선택을 하세요. 네. 2번 사용할 수, 1일지, 2일지, 3일지, 4일지 모르지만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이 몇 가지 방법이 있어?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4가지 방법 중에 예를 들어 1을 내가 2번 쓰기로 했다면 그죠? 2, 3, 4는 한 번씩 이제 여기 들어갈 겁니다. 요 네모 칸에 들어갈 것이고 1이 2번 들어갈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내가 이제 자, 빈칸에 뭐 하라고요, 여기다? 네? 뭐까지 해줘야 된다고? 배열까지 해줘야 함수의 개수가 완성이 된다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5개의 수를 5개의 빈칸에 그대로 순서를 배열을 하는데 이 배열을 할 때 같은 게 들어있다.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처리합니다. 이게 같은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5개를 한 줄로 배열하다가 그 중에 같은 게 2개 있으니까 이렇게 이 팩토리얼로 나눠서 처리를 해주면 이 5개를 한 줄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되지 않느냐. 그럼 이게 60가지가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 4가지가 있죠. 1이 2번 들어가도 60가지. 자, 1, 2, 2, 3, 4 이렇게 해도 60가지. 그러니까 요 각각 4가지마다 60가지. 그럼 둘을 뭐 해줘야 돼? 자,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을 뭐 해준다? 이게 AND 개념이잖아. 그지? 응? 첫 번째 단계 2번 사용할 수를 선택한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배열을 해본다. 이게 곱이죠. 그죠? 4 곱하기 60 해가지고 얼마? 240개의 치역과 공역이 같은 그런
함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요것은 요 풀이 방법은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가 하나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더 사용할 거야 라는 걸 결정함으로써 그 다음 선택은 끝나버리죠.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끝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쪽 원소가 7개, 자, 이쪽 원소가 뭐 한 4개, 이래버리면 차이가 3개가 납니다. 그럼 그 3개를 1로 다 채울 거냐? 1, 2로 채울 거냐? 자, 누구는 2번, 누구는 1번? 이런 식으로 다 또 나누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제 그것은 나중에 조합으로 가서 이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 차이가 하나인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처리를 해본 거다. 자, 다음 이제 연습 문제 한번 처리를 해 보도록 하자고요. 연습 문제 3번. 숫자 2의 카드가 3장. 자, 2가 3장, 요거 3장. 자, 그리고 0과 1의 카드가 각각 2장. 그러니까 1이 2장, 0도 2장. 총 7장의 카드가 있다. 이걸 나열하여 생기는, 그러니까 뭐 선택하는 건 없습니다. 몽땅 다 나열하여 생기는 7자리의 정수.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요 7자리 정수라는 표현에서 맨 앞자리는 0이 오면 안 되지. 그치? 이렇게. 맨 앞자리는 0이 오면 안 되라는 옵션이 붙어 있고 나머지 6개는 내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같은 게 뭐 3개, 2개 막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고요. 방법은 2가지예요. 첫 번째 방법은 맨 앞은 0이 오면 안 되라는 옵션이 걸려 있으니까 그것부터 해결합니다. 1. 고정시켜버려요. 두 번째, 야, 2도 될 수 있잖아. 고정시켜버려요. 나머지 6개를 갖다 배열하는 겁니다. 6개를 갖다가 배열하는데 문제는 그 6개를 보면 자, 1은 한 번 갖다 썼으니까 그 6개가 누구냐 하면 0, 2개와 1, 1개, 2, 3개죠. 그렇죠? 이 6개를 갖다 배열한다. 한 줄로 나열한다. 그 다음 내 맘대로지 뭐. 그러니까 3개, 2개가 똑같으니까 일단 한 줄로 배열하는 게 일단 6팩토리알 그리고 3개, 2개니까 3팩토리알, 2팩토리알 뭐 이런 정도로 처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거 약분돼버리면 6, 5, 4 됐고요. 나머지 2니까 이렇게 집어준 2, 5, 10, 60까지가 나오네. 그지? 그럼 마찬가지겠네. 이렇게 2가 3장이 있었으니까 맨 앞에 2를 갖다 써버리게 되면 6개를 배열하는 건 맞죠. 오케이. 그런데 0 2개 남고 1 2개 남고 2가 2개 남는다. 이제 개수가 조금 달라졌으니까 이것도 똑같이 자 같은 게 있으면 있는 만큼 나눠라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는데 그럼 역시 이게 계산이 좀 그렇다. 6팩토리알이 이제 다 계산해 보면은요 720이거든요. 그죠? 얘를 8 나누니까 90까지 합쳐서 150까지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일단 첫 번째 방법이고 뭐 그렇지 않으면 뭐냐 요건 첫 번째 풀이. 그럼 두 번째 풀이는 뭔데? 그럼 맨 앞에 0이 오는 걸 빼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게 3개밖에 없기 때문에 맨 앞에 0이 이렇게 딱 배열되는 게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전체 경우에서 이런 걸 빼면 되지 않느냐. 그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요? 7개 다 그냥 마구잡이로 배열하는 거예요. 그 중에 0이 맨 앞에 오는 걸 빼면 되는데 역시 0이 맨 앞에 오게 되는 경우에 나머지 6개를 배열하는 이게 이제 방법이 몇 개냐면 0 하나하고 1 2개하고 그 다음에 2가 3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는 얘랑 똑같이 나오겠죠. 그죠? 이거 60까지입니다. 60까지. 예,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냐면 전체 경우의 수는 이것은 자 7개를 갖다 무작위로 막 배열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같은 게 2개, 3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자, 요것이 이제 전체 경우의 수인데 이렇게 약분하면 7, 6, 5, 4 3팩토리얼 지워졌겠지. 그럼 2니까 요거 지워지면 자 6, 5, 30, 37, 210까지. 자 210까지인데 요거 두 개 합치면 3개 다 합치면 210까지 맞죠. 그러니까 210까지 얘를 빼도 이제 150이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더해도 150개가 나온다. 충분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 3번 문제를 해결해 봤고 4번 문제 해결해 볼까요? 4번 문제 그림을 보시면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
자, 첫 번째 문제는 C 지점을 거쳐서 가는 최단 경로의 수. 그러니까 이것은 A에서 C까지 간다. and 그리고 C에서 B까지 간다. 이렇게 처리하라 이 말이죠. 경우의 수를 따지자면 우리가 경우에서 처음 배울 때 했던 얘기 있죠. 서울에서 대전 가고 대전에서 부산 가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어지는 패턴. 하나의 어떤 그 선택하는 과정이 끝나고 이어서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고베이 법칙이 적용되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의 수가 있겠죠. 자, 그거는 테두리를 이렇게 치시면 돼요. 어차피 최단 경로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 가로가 3칸, 세로가 4칸이니까 이게 7팩토리얼 나누기 4팩토리얼, 3팩토리얼. 자, 화살로 이해하면 된다 했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 C에서 B까지 가는 건 이제 요 모양이니까 이것은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 두 개 곱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C를 거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숫자가 되는 것이고 자, 두 번째가 이제 C를 거치지 않고 그럼 전체 경우의 수에서 1번에서 나온 C를 경유하는 경로의 수를 빼면 되지 않느냐?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개입니까? 자, 5칸, 6칸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11팩토리얼 나누기 5팩, 6팩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요 녀석을 뭐 한다? 여기 뭐 계산돼서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그 녀석을 빼주면 끝이 난다. 뭐 잔 계산은 여러분이 하도록 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6번째 문제까지 하고 이제 조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째 문제 그림을 보면 이게 호수예요, 호수.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빗금친 곳은 이제 지나갈 수가 없다.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런 도로망을 거쳐서 이 B 지점까지 가려고 한다.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외길이 있습니다. 외길. 선택할 여지가 없는 코스가 있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선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여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죠. 마찬가지. 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다 괜찮은데 여기서 이렇게까지는 이거 외길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경우의 수가 발생하겠지만 요 노랗게 표시한 요 부분만큼은 경우의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의 방법밖에 없으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렇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한번 정해볼게요. 여기를 P라고 하고요. 여기를 Q라고 하고 A에서 P, P에서 Q, Q에서 여기를 그럼 R, R에서 여기를 S라고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의 수는 일단 A에서 B, P, P에서 Q, Q에서 R, R에서 S, S에서 B 이렇게 가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A에서 P까지가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그럼 1입니다. 1. 그리고 P에서 Q까지 가는 거 있겠죠? 곱하기 해줘야 돼요. 곱하기 얼마? 곱하기 Q에서 R 가는 거 이것도 1입니다. 그 다음에 R에서 S 가는 거 또 얼마? 그 다음에 S에서 B 가는 거 1. 그러니까 사실상 요거는 의미가 없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관찰해야 되는 거는 뭐냐? P에서 Q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이며 그 다음에 R에서 S까지 가는 요 경로의 수가 몇 가지인가? 요 두 가지를 세 가지고 곱하면 전체 경우의 수가 만들어진다. 이런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이거를 막 그림 그리면서 하나씩 세고 있으면 이거 바보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럼 P에서 Q까지 가는 요걸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4번 문제에서도 해봤지만은 박스가 완벽하게 짜지면 공식화시켜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모델이면 좋은데 지금 요 호수가 이렇게 두 개를 잘라버렸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걸 쓰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적당한 블럭으로 나눠주는데 자 P에서 Q까지 진행을 하는 동안에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이거 이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통과하지 않고는 못 갑니다. 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로 나누어 봅니다. 다시 말할게요. 겹치지 않게 해요.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엔 없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가 서로 동시에 지나갈 수 없다. 이렇게 분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분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렇게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는 이제 빠졌으니까 상관없고요.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에 제가 이거를 진행하는 방향에 수직으로 끊습니다. 수직이라는 말은 조금 그렇고요. 아무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잘라줍니다. 대각선 방향으로 잘라주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통과한다, 여기를 통과한다. 그 두 가지 방법 말고 자, Q로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없는 거니까. 자, 여기를 통과하는 것 또는 여기를 통과하는 것 이외엔 없죠. 그런데 이제 그거 두 개가 동시에 지날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되지요. 왜? 여기를 통과한다면 여기를 통과하려면 내려가거나 또 거꾸로 이렇게 통과를 하려고 그러면 거꾸로 이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최단 거리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최단 경로 중에서는 여기를 동시에 통과하는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P에서 Q까지 가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자, 1번 지점을 통과한다. 2번 지점을 통과한다. 그럼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아니 꼭 이렇게만 해야 되나? 아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 되죠. 1번, 2번, 3번 되죠. 되는데 얘는 세 가지고 얘는 두 가지니까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블록으로 쪼개되 가급적이면 너무 많이 쪼개면 힘들어지니까 크게 묶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방법이 지금 적당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지점을 통과해서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머릿속에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저 박스를 이렇게 박스를 잡아서 요 박스 공식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거 한 가지죠. 그죠? 이게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가로 한 칸, 세로 세 칸이니까 요게 4팩토리알 나누기 3팩토리알 1팩토리알 이렇게 됩니다.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곱하기 1 이렇게. 요게 이제 요 1번 지점을 거쳐서 가는 경로의 수다. 그럼 2번 지점을 거쳐서 가는 경로의 수는 몇 가지냐? 2번 지점을 경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박스를 잡아줘요. 그럼 밭전자 모양 됐죠? 그 다음 여기 또 이렇게 두 가지 됐죠. 그죠? 입구자 모양이니까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그러니까 요게 지금 4팩토리알 나누기 2팩토리알, 2팩토리알. 요것이 이제 A에서 2번까지 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 두 가지.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뭐 해주면 되느냐? 더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 P에서 Q로 가는 방법의 수가 되는 것이다. 요것이 얘다. 그 다음에 R에서 S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냐? 요건 쉽죠? 요거는 쉬운 게 요 빠진 게 지금 한 포인트가 딱 빠져나왔기 때문에 밭전자 모양 진행하는 거에서 요 한 가지를 제외하면 됩니다. 요것은 그러니까 4팩토리알 나누기 2팩토리알, 2팩토리알 빼기 1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요거랑을 두 개를 뭐 하면 되느냐? 곱해주면 된다. 자, 계산. 얘는 4니까 됐고 요것이 하나 약분되면 24, 12가 되죠. 그죠? 16 곱하기 요거는 6인데 빼기라니까 5. 자, 16 곱하기 5 해버리니까 답은 80까지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카운팅을 하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테크닉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만약에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간다 이거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간다라고 할 때 중간에 요 지점을 경유한다. 자, 요 지점, 요 지점 이렇게 가는 방법, 이렇게 가는 방법, 이렇게 가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는 동시에 지날 수 없다면 여러분은 항상 1번 지점, 2번 지점, 3번 지점으로 자 나누어 생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쪼개는 이런 기술들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최단 거리 문제는 진행하는 방향에 이렇게 직각인 방향으로 끊어주시게 되면은 겹치지 않게 빠짐없이 라고 하는 규칙을 우리가 지켜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어 생각하는 패턴 이런 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연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합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